윤성환 실장 현장에 나오셨는데 빵 터지셨어요. 그래요, 여러분. 청취율 조사 왜 이렇게 자주 하냐고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147 11월에 하는데 뭐 중간고사 같은 걸까요? 늘 저희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유선전화 번호 무조건 차단. 요즘엔 좀 받아주셔야 돼요. 현장에 참세상 연구소의 홍성만 실장님 나오셨는데 오늘은 주제가 좀 무겁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본격적으로 시행된 게 1월 27일인데 그 이후에 우리 산업 현장은 좀 달라졌을까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홍 실장님께 한번 들어볼게요. 홍 실장님, 우리 이 법이 되게 중요하다. 만들어진 배경이 만만치 않다라고 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제정한 배경이 있죠? 네, 뭐 다른 무엇보다 이제 산업 현장에서 그 사업주나 이제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이나 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인명사고와 같은 이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이들은 이제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든 건데요. 이 법은 이제 기업이 사전에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이 보건 그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해서 노동자와 시민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난해 1월 8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유예기간 뒀다가 올해 1월부터 적용이 됐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거 시행한 지 2달 조금 넘은 것 같은데 벌써부터 논란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네, 무엇보다 이제 경영계에서는 이 그 법 제정 전과 그 이후에도 줄곧 이제 그 경영 책임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가 다소 모호하다, 이런 이제 점을 내세우면서 이 법과 시행령 개정을 좀 요구해 왔는데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서 그 지난 3월 24일 날 고용노동부가 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 보고를 하면서 법 시행은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법률 개정 자체는 좀 어려운데 노사 간에 좀 의견 수렴을 거쳐서 시행령 개정은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이게 좀 상당히 좀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노동계에서는 또 이제 아주 뜨겁게 좀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그 산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 법에 따른 이제 첫 사건이 결론도 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시행령 개정하는 것은 마치 이제 산재 사고를 방치하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경영계 재계가 요구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뭐 달리 말씀드리면 이게 그러니까 과도하게 이제 처벌을 하고 있다. 과잉 처벌이 이제 과잉입법이라고 하면서 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처벌보다는 산재 예방 대책을 강화하는 쪽으로 좀 법을 개정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법의 이제 목적이 그 뭐 이렇게 다른 이제 산재 예방 대책을 강화해도 처벌이 이제 가볍거나 경영 책임자들이 처벌받지 않아서 실제 이제 산재 예방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경영계 요구들을 좀 달리 좀 보자면은 이 산재 예방 대책을 하라는 이제 그런 요구라기보다는 어쨌든 경영자들이 처벌받지 않도록 또는 이제 완화해 달라는 그런 이제 요구가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선거 기간이나 당선 이후에도 윤석열 당선자와의 이제 만남을 통해서도 좀 확인이 되는데요. 이 자리에 여러 이제 간담회 자리에서 사용자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개정해서 경영자들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이제 그렇게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이 현장에서 그 현장의 훈훈한 분위기도 우리가 보았고 영상을 통해서 간담회 현장에서 나눈 얘기도 저희가 들었는데 앞뒤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이 법이 사장님들 잡아가려고 만든 법이 아니라 그렇죠, 그건 아닙니다. 근로자들이 출근해서 퇴근하지 못하는 일을 막자고 만든 법이잖아요. 더 안전하게 그렇다면 현장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근로 현장을 만들면 되는 일인데 왜 잡혀 관리부터 걱정을 하시는지 좀 납득이 안 되기도 했습니다. 시행 2달밖에 안 됐는데 그 사이에 잡혀간 사람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할 것 같은데 노동계 입장은 어떻습니까? 노동계 입장은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뭐 지금도 사실은 소극적으로 적용되고 있어서 문제다라고 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법이 뭐 현재는 이제 50인 이상 상시고용 노동자 50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이 되고 50인 이하 미만 사업장은 2024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근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이제 적용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대다수 이제 산재 그 사망 사고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법에서 배제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든가 그리고 이주 노동자, 그 건설 기계 배달 같은 그 특수고용 노동자에서 이제 그 사망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이제 현실이기 때문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여기까지 좀 더 확대하고 이 법에 대한 산재 예방 특별 대책도 필요하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면 상당히 영세한 건 알겠는데 네. 가장 심각한 수준의 중대재해는 또 이쪽에서 많이 발생을 그렇습니다. 하잖아요. 예. 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도 이런 사례가 이어지고 있죠. 네, 그 뭐 올해 들어서 뭐 일어난 사고만 좀 일별해 보면요. 뭐 이 법 적용 바로 직전이긴 합니다만 지난 1월 11일 광주 그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 사고로 그 6분의 노동자들이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불과 이제 이틀 전에 그 현대중공업 그 울산조선소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그러니까 비정규직 노동자가 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뭐 지난달에도 뭐 충남 당진의 그 대주중공업이나 그리고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그리고 현대제철소에서도 노동자들이 뭐 사망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제 고용노동부는 뭐 이에 대한 이제 정확한 사고 경위와를 조사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이제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밝힌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요. 우리 석재 채취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관련해서도 네. 당시에는 즉시 사과하고 최선을 다해서 수사에 협조한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또 그 사업주 입장이 바뀌어서 현장에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아직 시행한 지 석 달도 안 됐습니다. 이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세요? 뭐 무엇보다 이제 과거에 이제 발전 국가형, 뭐 이 개발 독재형 같은 그런 이제 산재 사고가 이어지는 생산 현장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네. 사실은 지금 현재 더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도 산재 사망률이 최상위권인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이제 산재 사망 사고가 다소 감소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제 다수 사고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좀 이쪽으로도 더 확대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요. 오늘까지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홍성만 실장님 우리 1년 동안 함께 했거든요. 네. 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다음 기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우리 만나게 되겠죠? 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참세상연구소의 홍성만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